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제목이 뭐예요? 매수세 순식간에 소멸되었습니다. 무조건 기다리라 했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황혜근님 반갑습니다. 행복부자님 반갑습니다. 네, 태양바라님 반갑고요. 이은재님 반갑습니다. 네, 김연아님 매수세 순식간 소멸되었습니다. 무조건 기다리라 했었죠. 제가 기다리라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제가 기다리라,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8월까지. 네, 라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자, 지금은요, 이제 하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곳도 있고요. 하락한 지 한 2년 정도 된 곳도 있습니다. 자, 하락을 먼저 했다. 그리고 더 크게 하락했다. 먼 달만터는요, 먼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종 같은 경우, 네, 지금 제가 2022년 내내 세종은 올해 박앤세 끝난다고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보았을 때, 세종은 지금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제 말을 믿으셨던 분들은 인사이트가 넓어진 거고, 제 말을 무시하셨던 분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자, 제가 기다리려고 했던 이유는 특히 사이클 다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모 지역, 소도시 같은 경우는요, 강원도, 그리고 전라도 막 띄우기 시작했다고요. 그거 왜 띄운지 아세요? 막 차니까, 빠져나오려고 막 차니까 소도시들 막 띄워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싹 다 망했죠. 자, 소도시는요, 더 큰 하락,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거래가 되지가 않아요. 자, 제가 기다리려고 했던 이유, 결국 이런 것 때문이에요. 사이클 저마다 다 다른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락. 그런데 강남부동산의 하락이 아직까지 멀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강남부동산 하락이 얼마 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거죠. 왜? 가격대가 묵직하니까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잠시 매물들 다 걷어져가지고 엘리트 다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호가 올라간 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겹도록 반복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매수한 주체가 뭐예요? 누구예요? 누가 매수했습니까? 피에타님, 누가 지금 매수했습니까? 아파트.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즉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과 1주택자를 유지하는 사람, 이 두 개의 주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을 하면서 1주택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1주택자가 한 채 더 매수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즉 1주택자를 유지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주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이 잠깐 잠기네요. 두 가지 주체밖에 없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그런데 지금 매수세가 초반에 반짝 타올랐던 거 아시죠? 이건 인정. 그런데 지금 다시 꺾였습니다. 매수세가 잠깐 타올랐지만 다시 꺾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매수세가 왜 다시 꺾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매수세가 왜 다시 꺾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을 해요. 근데 지금 호가가 올라왔어요. 자, 금액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10억이에요. 극단적으로 여기가 5억대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얼마? 6억. 여기가 얼마? 6억이에요. 자, 이거는 세뇌를 시킬 정도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과 이 6억과 이 6억 사이가 몇 개월 되질 않아요. 몇 달 사이. 근데 이때 6억이 비싸서 5억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이 5억이 6억이 됐다 해서 매수 심리가 붙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5억까지 떨어지니까 매수세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다시 5억대가 매물들이 순간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일시적인 이런 투자금들이 유입으로 인해 사라지니까, 금매물들이 처리되니까 호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매도인이 얼마나 배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도인은 우위 시장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비싸지니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억은 몇 달 전에 6억도 비쌌고 지금의 6억도 비싼 겁니다.
이해 잘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게 바로 매수세 순식간 소멸되었습니다. 무조건 기다리라 했었잖아요. 다시 여러분, 금액대 올라간다. 그럼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여기서 더 쭉쭉쭉쭉 치고 나가려면요,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했어요. 이렇게 지금 들어올렸습니다. 근데 떨어질까 말까 모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시 오르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당연하죠. 네. 자, 진만님께서 잘하셨네요. 네. 자, 다주택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거래량 또 증가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가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취득세 중과 아직 안 풀렸습니다. 완화도 안 됐어요. 이건 하나 제대로 알아두세요. 제가 늘 지겹고 반복되게 이야기 드리잖아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없이는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언가는 없습니다. 자, 과거에 집값 올라갔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샀어요? 과거에 집값이 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누가 샀습니까? 누가? 예? 자, 이때부터 여기까지 투자자가 샀단 거예요. 다주택자가 이런 시기 때 미리 선진입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 시기 누가 샀어요? 이 시기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1주택자들이 네, 요거를 사줘요. 네. 그 다음에 이건요, 최고점은요, 누가 삽니까? 매우 간단하죠.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한자를 쓰는 거 좋아합니다. 네. 이거 맞죠? 호랑이 호자. 네. 호랑이 호자 이거 맞나요? 맞을 거야 아마. 간체자인가? 네. 호랑이 호자. 호구에 호구. 범아가리. 네. 즉 이때는요, 무주택자가 샀다는 거예요. 무주택자. 네. 무주택자가 이때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요, 시장은요, 누가 깨웁니까? 잠자던 시장은 다주택자가 깨웁니다. 다주택자가 깨워서 1주택자가 사고요, 1주택자가 다 사니까 부동산 가격대가 지금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불안감을 느끼면서 무주택자인 호구가 들어가서 네, 범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냅다. 근데 곶감을 넣을 줄 알았는데, 매우 달콤한 곶감을 넣을 줄 알았는데 똥을 집어넣는 거예요. 폭탄을 범아가리에 집어넣는 게 바로 호구 잡기입니다. 호구 잡기 놀이 잘 해보셨나요? 호구 잡기 놀이 한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 결국은 이 시점에 잡은 사람들 정말 참 어이가 없죠. 네. 자, 저는요, 요렇게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투자는 나눠서 했습니다. 네. 요렇게 제가 최고점에서 팔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팔고 나서 피 주고 팔고 났는데 마피 5천, 제가 2천 주고 풀피 2천 주고 팔았는데 마피 5천 뜬 적도 있었고요. 제가 매도하고 나서 2년 뒤에 제가 산 금액대 플러스 500만원만 더 주고 매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만 제가 경험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이것만 경험한 게 아니라 저는요, 제가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매수했었는데요, 진짜 몇십 년 동안 쌓아서 이 겨우 이제 1억이 온 거예요.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출발해가지고요. 근데 제가 경매로 네, 요때 낙찰 받습니다. 5천만원 5,800인가 네, 낙찰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거 뭔지 아세요? 이 5,800이요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4천, 똥이 아니고 그 다음에 2,500원 떨어집니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버리는 겁니다. 네. 아니, 1억짜리가 반토막 나서 제가 5,500이죠. 5,500에 낙찰 받았는데 이게 또 반토막 났어요. 결국은 이걸 또 몇 년을 기다려서 제가 5,500에 본전에 매도를 한 겁니다.
뭐 3년의 시간 동안 제가 월세를 받기는 했지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제가 상당히 많은 걸 배웠다. 이게 바로 사이클이다. 부동산에 수많은 변곡점이 있지만 저는 고점 매도도 해봤고요. 그리고 견뎌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뭐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인구 많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구 얼마 이상이요? 1번 인구 얼마 이상? 80만 이상. 인구는 80만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지역 선정을 잘하는 거죠. 1번. 두 번째, 아파트를 사야 돼요. 아파트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매도하기 쉽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매도하기 쉽다는 겁니다. 수요가 꾸준합니다. 그리고 내가 탈출구가 있잖아요. 뭐다? 전세. 네. 어쨌든 간에 모든 부동산 중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아파트입니다. 뭐 오피스텔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요 잘 안 팔립니다. 네. 오피스텔을 하지 마시고요. 잘 팔리는 아파트만 하시라고요. 아파트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뭔지 아세요? 네, 권리소득이 반갑습니다. 네, 피에타 남편이 반갑고요. 자, 피에타 남편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를 왜 삽니까? 본질적인 가치 아시는 분 계십니까? 클라우드 나인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파트를 거주하는 본질적인 이유, 아파트의 가치, 본연적인 가치, 바로 거주 가치예요. 거주 가치. 아파트는요 주거에 대한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근데 오피스텔이든 아파트이든 주거의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20대 때나 오피스텔 살고 싶고 아파트에 살고 싶지 살아보세요. 학교 없습니다. 초등학교 없어요. 자, 여러분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게 좋습니까? 중학교가 있는 게 좋습니까? 고등학교에 있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학교에 졸업하고 중학교로 버스 타고 가는 애들의 부모, 이렇게 수요층이 다양하다고요. 중학교는요 뭐 애매모호하고 중학교 가깝다 해가지고 좋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까운 건요 그건 혐오시설이에요. 요새 왜 혐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고삐리들 요새 담배 많이 피거든요. 애들 등치는 얼마나 큽니까? 네. 담배를 엄청나게 펴요. 남의 아파트 와가지고 담배 빡빡 피고요. 네.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하면은 뭐 때로 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두들겨 팰 것 같이, 네,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주변에는요, 네, 아파트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선호하진 않습니다. 자,